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4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파월의 금리 인하 시기상조 경고 발언 속에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2% 상승 마감, 나스닥은 0.55% 상승 마감, S&P 500은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12월 첫 거래를 맞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에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36,000 돌파를 했고, S&P 500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란타 스펠막 대학에서 스펠막 대학에서 열린 헬렌 게일 총장과의 대담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를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결론 짓기에는 너무 이르며 혹은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에 대해 전망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이제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발언을 내놨으나 시장은 오히려 이를 완화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미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이론이 크리스토퍼 일러 연준 이사 발언 이후 이 높아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걸 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11 베이스 포인트가량 하락한 4.11%까지 밀렸고 2년물 국채금리도 14 베이스 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4.55%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은 오늘 12월 13일과 14일 날 FOMC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11월 고용 12월 8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고서와 12월 12일 날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해당 지표에서 이 고용과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면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할 가능성은 좀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가 봅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경기가 이 축세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A가 집계한 11월 제조업 PMI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46.7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는 47.7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죠. 이 IMS 제조업 PMI가 13개월 연속 50을 밑돌면서 이 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화이자가 이 하루 두 번 먹는 이 자사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다누클리프론이라고 이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소식에 이제 5%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또 화장품 판매 업체 울타뷰티라는 업체가 있는데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1% 가까이 이렇게 좀 상승했습니다. 어, 기술주들은 그 애플이 0.66% 상승을 했는데 이 파라마운트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부분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에 애플이 0.66% 상승을 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1.16% 하락, 아마존은 0.64% 상승 했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혼조세를 보였지만 반도체 모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7%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0.01% 하락, AMD는 또 0.19% 상승, 인텔은 2.15% 하락,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은 3.90 상승 이렇게 하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 제외하고 일제히 다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제 어제 11월 30일 날 사이버 트럭을 공개를 했죠. 이 사이버 트럭을 공개에 대한 실망감에 0.52%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238.83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리비안은 이제 전일 테슬라가 출시한 이제 사이버 트럭이 리비안이 생산하고 있는 전기 트럭에 이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7.58% 상승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2.61% 상승, 니콜라는 4.90%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유럽 중앙은행 ECB가 예상보다 이르게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하는 마감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주요 상용국들의 추가 감산 합의가 불발했죠. 그러면서 자발적 감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자발적 감산이 이제 회의론이 드는 거죠. 과연 이게 지켜질 것이냐? 그거에 따른 어, 자발적 감산 의심이 들면서 이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는 74.07달러, 2.49%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날 2505.01포인트 1.19% 하락 마감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등의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166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419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특징 종목은 태양금속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설 모멘텀 지속에 한동훈 관련 테마로서 태양금속이 또 급등이 나왔고요. 한동화성이 또 급등 상한가 전일 상한가에 의해서 이제 이날도 급등이 나왔는데 전고체 개발 사업 에비 타당성 통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수혜주로 지속 부각되면서 한동화성이 이제 급등하였고요. 코스닥은 827.24포인트 0.53% 하락 마감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대우AP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DH 글로벌이 이제 대우AP 동사를 경영권 인수 속에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 중심으로 탈바꿈만을 전망 소식에 이제 대우AP는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텔레필드가 2연상을 갔는데 점상으로 2연상 갔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에 텔레필드가 2연상을 간 모습이고요. 또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 미국과 유럽 어린이한테도 이 폐렴 사례가 지금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가 CS가 이제 그 호흡기를 이제 만들죠. 호흡기, 산소호흡기 이제 의료기 테마로서 급등이 나왔고 또 이제 간만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수젠텍이 또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엑세스 바이오 또한 진단 키트 이제 상승 속에 이제 자회사 웰스 바이오가 독자 개발한 폐렴 12종 진단 키트를 미국 FDA 등록 추진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엑세스 바이오가 또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시노팩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국제 인증 획득을 했다는 소식에 시노팩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어제 이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기준을 완화를 시켰죠. 또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서도 6시 이후에도 이제 완화를 시켰고 초진뿐만 아니라 재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시킨다는 소식에 원격진료 관련주, 유헬스케어 관련주, 인성정보, 케어랩스, JLK 등이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휴리메이텍이 급등이 나왔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와의 관계, 그러니까 카나리아한테 이제 휴리메이텍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거의 12월 말까지 하면 한 20억 정도를 더 받으면 이제 그 관계가 종결이 되는 그런 외장에 이제 휴리메이텍이 급등이 됐습니다. 갤럭시 모니터리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STO 증권형 토큰 사업 협력 기대감 속에 한국금융기업 VMIC와 STO 사업 토큰형 증권 이 사업 협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갤럭시 모니터리도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온디바이스 AI 개화에 따른 이제 메모리 산업 훈풍 기대감 속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FNS테크라든지 DIT가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메이드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메이드 그룹주 중에 들이 그 이믹스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메이드가 이제 또 급등 상승했습니다. FNS가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자회사 핑거버스가
하이픈 코퍼레이션 세탁 간편 결제 서비스 인수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동건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4